나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좀 생겼어. 나 이제 내 집 마련 좀 해볼 거야. 이러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거리를 걷다 보면 부동산도 보이고 갑자기 아파트도 보이고 빌라도 보이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대화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막 떨려요. 부동산 용어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나 진짜 잘 모르는데? 하신 분들, 오늘 40개의 부동산 용어를 제가 싹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고 어깨 쫙 펴고 부동산 대화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언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기초 용어를 정리해 드리려고 야심차게 준비해 왔어요. 40개 용어를 정리해 드릴 건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난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자, 모든 것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다시 쉬워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네. 부동산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단어로 시작해서 어려운 단어들도 중간중간 나오니까요. 나 다 알고 있어 하셔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먼저 부동산 거래 기본 용어들입니다. 첫 번째, 매매와 임대입니다. 매매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가 아예 바뀌는 거래. 그리고 임대는 사용권을 임대하는 거예요. 집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빌려서 쓰는 그런 거래를 임대라고 합니다. 다음은 매도자와 매수자인데요. 매도는 물건을 파는 사람, 건물주나 집주인이라던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매수자는 그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다. 매수의 수와 사는 사람의 시옷이 같죠. 그렇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집을, 그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는 그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대차라는 단어도 있어요. 내가 임대인한테 임차를 했어요. 집을 빌렸어. 그런데 방이 공간이 하나가 남아. 그 방을 월세를 받고 좀 친구한테 빌려주고 싶어요. 그런 것을 전대차라고 해요. 내가 제3자에게 한 번 더 빌려주는 거. 예를 들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사무실 한 켠이 좀 공간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네일 아트를 넣는다든지 샵앤샵으로 운영할 수 있죠. 등기부 등본이라는 단어 있죠. 부동산 가면 등기부 등본 좀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 부동산의 신분증, 그 부동산의 어떤 기록부 같은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의 모든 기록이 정리되어 있는 서류다. 소유관계와 권리관계가 들어있어요. 근저당권은 그 집에 대해서 있는 부동산 대출 아니면 빚 이런 것들이 말합니다. 전세를 구하러 갔는데 전세가 너무 싼 거예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집은 지금 근저당이 많아가지고 전세가 싸게 나왔어. 그거 감안하고 들어가실 분들은 싸게 들어가는 거고 좋지 뭐. 어차피 근저당 다 갚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근저당이 그 집에 대한 빚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지금까지. 자, 다음은 세금 단어 3가지예요. 먼저 취득세. 집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그쵸? 그렇다면 양도세. 양도는 양도하는 거예요. 정말 집을 팔 때 내가 이 집을 3억에 샀는데 내가 5억에 팔았어. 그러면 2억이 이득이 났죠. 그러면 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세요. 할 때 양도세입니다. 비과세라는 것도 있어요. 비과세. 비과세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들은 비과세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들 세금을 내지 않는 거구나.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나 뭔가 부동산 대화할 때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단어예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 비율이라는 아주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대지 위에 넓게 건물을 짓는 비율을 말해요. 땅이 있고 건축을 얼마나 넓게 짓느냐라는 비율을 말하는 게 건폐율입니다. 용적률은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짓느냐, 용적률.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위에 얼마나 넓게 짓느냐, 용적률은 대지 위에 얼마나 높게 짓느냐, 건폐율은 넓게, 용적률은 높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대출 단어예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라는 단어입니다. 담보대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이 있어. 그러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거. 내가 주식이 있어.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거. 근데 신용대출은 나의 신용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전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미래가치가 출중해요. 많이 해주세요. 그런 것들. 당신은 안정적으로 직장에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시는 분이군요. 그럼 신용대출 이만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신용대출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 대출을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레버리지라는 단어는 뜻은 지렛대라는 단어예요. 나는 적은 힘을 들여서 큰 것을 들어 올릴 때 이런 지렛대인데 집을 살 때, 부동산을 살 때도 난 돈이 요만큼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큰 아파트를 사는 거죠. 나는 가용할 돈이 요만큼 있는데 은행 대출까지 합치면 이만한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나는 집을 샀다. 이렇게 표현할 때 레버리지 많이 쓰기도 합니다. 레버리지 효과 이런 것도 다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에서 많이 듣는 단어인데요.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30년, 40년씩도 만기로 받아요. 그래서 쪼개서 그걸 갚아나가는 건데 내가 큰 돈이 생겨서 빨리 갚기로 한 거예요. 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몇 %니까 이것도 같이 지불해주세요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은행은 내가 빌린 돈을 빨리 갚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헷갈리실 수 있는데 물어보긴 조금 그러실 때 은행은 대출을 해줘서 그 대출 이자를 모아서 먹고 사는 곳인데 대출을 빨리 갚아버리면 이분들은 또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빌려줘야 되는 그런 업무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럼 수수료를 좀 부담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적은 대출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음은 어려운 용어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 용어예요. 부동산이 막 핫해지니까 대출 규제 용어들이 뉴스에 점점 많이 보이고 있어요. 4개 단어 할 겁니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거야. 내가 가진 집값을 대비했을 때 이 정도 대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LTV. DTI는 내 소득이 이 정도 되니까 그거를 기준해서 대출은 이 정도 될 것 같아. 소득 기준. DSR은 나는 부동산 담보대출도 있고 자동차 담보대출도 있고 여러 대출이 있어. 모든 빚과 대출을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할지를 보는 거예요. DSR. 그리고 RTI는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대출이.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LTV, 내가 가진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이 얼마가 나오느냐. DTI, 내가 버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얼마가 나오느냐. DSR, 내가 가진 모든 빚을 기준으로 대출이 얼마가 되느냐. RTI, 내가 받는 모든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하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쉬운 단어들이에요. 자, 우리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실 거니까 또 청약에 관심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청약 용어들은 조금 쉽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먼저 모하. 나 이번 주에 모하 갔다 왔어. 모델하우스의 줄임말입니다. 특공, 특별공급의 줄임말. 신특, 신혼특공의 줄임말. 일분, 일반 분양의 줄임말. 예당, 예비당첨의 줄임말. 당발, 이번 주 당발이라 나 너무 떨려 할 때 당첨자 발표. 그 다음에 중대, 중대 이자가 무이자래. 중도금 대출. 그리고 피가 2천이나 붙었어. 피가 1억이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거죠. 오피스텔의 줄임말. 줍줍은 청약을 하고 남은 자녀 세대를 추첨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줍줍 갔다 왔어 하는 그 표현. 청모피사는 요즘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청약은 무슨 그냥 피 주고 사 하는 청모피사. 청약 단어들은 좀 쉽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부동산 지역 줄임말들 은어들이에요. 먼저 임장입니다. 나 지난 주말에 남친이랑 임장 갔다 왔어. 오, 임장? 어느 지역 갔다 왔어? 임장은요, 그 지역에 가서 현장 답사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단지에 가서 아파트도 구경해보고, 뭐 놀이터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뭐 임장. 그리고 역세권. 지하철역에 근접해 있는 지역을 말해요. 자, 응용 나갑니다. 숲세권. 그쵸? 숲이 옆에 있는 거예요. 서울숲이라던가 어린이 대공원이라던가 그런 숲이나 공원이 인접해 있는 지역들. 이번에 병세권. 그렇죠. 의료시설, 병원이 가까이에 있는 지역.
그리고 요새는 스세권, 스타벅스가 가까이 있느냐, 맥세권, 맥도날드가 가까이 있느냐, 다세권, 다이소가 가까이 있느냐, 이런 등등등등 세권을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학군지란 단어도 있는데, 학군지는 이런 학원들이 막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말해요. 대치동 학군지, 목동 학군지, 저기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군지, 이런 단어들 학군지 알아두시면 또 좋고요. 이번에는 초품화예요. 이 아파트는 초품화라서 엄마들이 진짜 좋아해 할 때 그 초품화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어. 네, 너무 좋죠. 이번엔 마지막 딱 4개 남았습니다. 지역의 줄임말이에요. 강서송, 강남, 서초, 송파, 마용성, 마포, 용상, 성동구. 그죠? 노도강에 집 샀어. 노원, 도봉, 강북구. 마지막으로 금관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 40개의 부동산 용어를 클리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총 40개의 부동산 용어를 정리했는데 어때요? 너무 많이 어려운가요? 괜찮죠? 할만하죠? 재밌죠? 부동산 공부도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고요.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면 되게 재밌게 느껴지고 쉽게 느껴지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는 오늘 중요한 단어들 다 학습한 거니까 쭈뼛거리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부동산에 들어가서 대화도 하시고 중개사분 사장님하고 이야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단어들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나 자신한테 너무 잘했다고 쓰담쓰담 해주시고요. 아직도 제 채널은 작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